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품위 있는 나로 성장하고 싶다면 버려야 할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요. 그것의 기준은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예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서 보면 일단 나이가 들수록 뭔가 이제 조금 더 나아지고 성숙한 인품을 기본적으로 이제 원하죠. 요구하죠, 우리들에게. 20살이 넘었는데 너무 애 같으면 왜 아직도 쟤는 애 같냐? 이렇게 약간 비난을 할 수 있잖아요. 나이들도 마찬가지예요. 30이 넘었는데 아니 40이 된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야말로 이제 40 넘어가는 구독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어떤 중년의 나이에 이 3가지는 놔주자. 이제 이렇게 좀 내려놔야 시시한 사람 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내 성품이나 인격의 수준을 내 스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버려야 될 3가지는 뭘까요? 자, 첫 번째, 모난 성격입니다. 한창 20대, 30대 초반 이러면 모서리가 이제 있어도 이제 막 열정, 젊음이 그 사람이 모났다라는 단점을 이렇게 막 가려줘요. 그죠? 한참 젊을 때니까 저렇잖아.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둥글둥글하지 않고 이제 뾰족한 성격도 매력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이제. 나이 들어서도 아주 여전히 뾰족뾰족하다면 참 나이값 못한다는 이미지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이 수업을 계기로 내가 뭐가 낫나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영업팀인데 마케팅에서 이제 매출 부진의 원인을 영업팀으로 계속 돌리는 그런 발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마케팅의 탓이 아니라 영업에서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영업팀 입장에서 딱 듣고 있다가 열받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는 둥 막 언성을 높였어요. 이제 회의 시간에. 이거는 이제 모났다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프로답지 않다. 그렇게 언쟁을 하면서 회의 시간에 싸우는 거 말이죠.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이긴다라는 거, 그 자체가 이제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났어요.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얘기 좀 하자고 이제 마케팅에서 그 발표하던 팀장이 많이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데 얘기는 무슨 막 상종을 안 한다는 식으로 계속 화를 내는 거죠. 아주 성격이 모났다의 전형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한테도 사실 원인이 없다고는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여유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악당이라는 태도, 이게 이제 내가 원만하지 못하고 모났다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신입사원이 칼출근, 칼퇴근을 주장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강의, 신입사원 워크숍을 한번 들어갔었는데, 맨 끝나고 나서 수업을 이제 막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자, 질문 있습니까? 했더니, 앞에 앉은 이제 신입사원분 한 분이 딱 손을 두고 정말 진지한 얼굴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가 9시까지 출근인데, 그럼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때 저 혼자 진짜 정말 빵 터질 뻔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다들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저처럼 어이없어 하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웃지도 못하고 이제 제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줬는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신입사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기성세대들은. 한 40쯤 된 부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사람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매일 아침마다 막 가재미 눈을 뜨고 막 못마땅하게 계속 쳐다보고 찌려보겠어요? 나 때는 말이야, 막 요즘 것들은 말이야, 이래가면서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저들에게는 중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좀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지각만 안 하면 되고, 일단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맡은 수명 업무에 대해서 완성도, 회사에서 기대하는
그만큼 기준으로 준 만큼의 어떤 그런 완성도를 높여서 잘해내는 결과치가 나오면 된다. 이것만 잘하면 되지. 뭐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을 공감하고 좀 부드럽고 여유 있게 대하는 태도잖아요. 그렇게 나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대충 사람을 대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 정말 중요한 핵심을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내가 좀 이제 여유로워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모난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성격을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는 어떤 방법의 하나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집착이에요. 집착이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집착은 좋은 거예요. 문제는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문제인데, 집착에 대한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집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내려놓고 걱정도, 속 끓이는 일도 하지 않는 거. 그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렇게 뭐 내가 이제 마음먹은 대로 되면 세상에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대표적으로 나이 먹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막 얼굴을 땡기고 얼굴에 자꾸 뭘 집어넣고 옷도 애들처럼 입고 그런다고 20대로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 나이에 걸맞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떤 그 젊어 보이려는 어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나이 먹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건강해지고 더 이제 그 성숙해지자. 뭐 나이 먹을수록 책도 좀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보자. 공부하자. 마음 다스리는 훈련을 하자. 이게 더 지혜롭게 나이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또 다른 집착 어떤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자식들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런 거 역시 악착같이 쫓는다고 뭐 그게 손에 이렇게 딱 쥐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어떤 이제 부를 이루신 분들, 성공한 분들 강의 많이 하지만 부를 이룬 분들이 돈에 집착하세요라는 강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집착하지 말라는 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부분에만 집중! 나머지는 마음으로부터 욕심을 버리라는 게 바로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착해서 해결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액션 플랜을 세워서 성취하는 결과물을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 집착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회사에서 내가 매출 1등 할 거야. 이건 집착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전략 세우고 고객 만나고 하루도 빠짐없이 땀 흘려서 노력하고 기어코 목표를 이루는 거. 이건 집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저절로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목표에, 내가 가능한 거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어떤 거를 버려야 될까요? 기대예요. 어떤 거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 기대하죠. 자식한테 집착하는 부모, 자식한테 많은 거 기대합니다. 일단 우리가 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애는 다 서울대 간다라고 기대하잖아요. 그죠? 세월이 가면서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서 그래도 스카이는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인서울 이걸로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세월이 가면서 기대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기대가 만약에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기대가 너무 커지면 어떨까요? 삶이 버거워지고 굉장히 이제 막 비장해지는 거죠. 그죠? 늘 긴장하고 막 내가 용을 쓰는 거예요. 혼자 용 쓰는 게 아니라 막 주변도 막 다 닥달해요. 막 달달 볶아요. 배우자도 볶고 애들도 닥달하고 후배들도 막 들들 볶아 먹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게 그게 문제예요. 기대를 버리라는 거는 난 안 돼요. 어차피 안 돼. 뭘 기대해. 이렇게 시니컬하게 마음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과가 어떤 내가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낮은 마음, 이게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룬 성취, 충분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부장 진급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쳐요. 5명 동기 중에서 1명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만약 그 기간에도 이제 진급을 못한다.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 명예퇴직하는 그런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에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들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워낙 진급률이 낮으니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러고 났을 때 어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자 라고 하고 이제 담담하게 열심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잠수 타고 회사 욕하고 회사 나와서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밖으로 빙빙 돌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나이가 못한다거나 나이 헛먹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면 근데 안 됐어.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죠. 자, 2년 동안 최선을 다해보고 아니면 퇴직해서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시간을 갖고 열심히 조사하거나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어떤 기대를 내려놓는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게 좋았다 그러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좋은 일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별로 내 기대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경험으로 나한테 자산으로 남는다는 거를 신뢰하는 자세. 이게 바로 제대로 기대하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유생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